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나눠준 연습문제 표시고요. 형성평가 1회 표시면 됩니다. 형성평가 1회는 한글 자료로 되어 있고요. 이 자료는 PPT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는 같습니다. 정답 표시가 화면에 안 됩니다. 알아서 잘 보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 가르쳐주세요. 이런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냥 수업 내용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얼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7단원은 힘의 단원입니다. 힘의 단원에서는 항상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물체 모양이 변한다. 두 번째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힘 그러면 꼭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생활 속에서 어떤 힘을 이용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관계가 깊은 힘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은 장갑입니다. 고무를 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볼링하고요. 이거는 성냥입니다. 마찰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 마찰력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찰이 커야 좋은 경우를 모두 고르라. 답이 두 개입니다. 길을 걸을 때, 물건을 집을 때, 미끄럼틀을 탈 때, 기계장치가 회전할 때, 스키를 타고 경사면을 내려올 때, 1, 2, 3, 4, 5, 5가지가 있는데요. 마찰이 커야 되는 경우는 길을 걸을 때 마찰이 좀 커야 됩니다. 너무 작으면 미끄러집니다. 물건을 집을 때 마찰이 커야 됩니다. 작으면 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됩니다. 미끄럼틀을 탈 때 마찰이 작아야 합니다. 너무 크면 안 내려오고요. 더 크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기계장치가 회전할 때 당연히 작아야 합니다. 크면 소음이 심합니다. 스키를 타고 경사면을 내려올 때 작아야 빨리 내려오고 신나죠. 천천히 내려오면 스키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이요. 용철도를 천장에 고정한 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수철에는 탄성력이 작용한다. 예, 맞습니다. 잡아당기는 순간부터 탄성력이 작용합니다. 위로 작용합니다. 이 탄성력은 손을 떼면 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복원력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나무 도박에 작용한 탄성력의 방향은 손이 아래로 작용하면 탄성력은 위로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용수철을 길게 늘릴수록 탄성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용수를 아무리 길게 늘려도 탄성력은 항상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여기 함정이지. 아무리 길게 늘려도 자꾸 잡아당기면 용수에 그냥 철사줄이 되어버립니다. 철사줄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탄성 한계 이내에서입니다. 항상. 그 이상 넘어가면 탄성력을 잃어버립니다. 고무줄도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탄성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력은 물체가 액체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중력은 아래에 있으면 부력은 위로 있습니다. 부력은 물과 같은 액체 속에서 만자가 문제입니다. 만자 붙이시면 안 됩니다.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구,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열기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 정리할 때요. 부력의 크기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물의 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의 밀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부체의 부피가 클수록 크다 그래야 되죠. 작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물 속에 있는 물체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부력 때문이다. 예, 이거 맞습니다.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부력을 이용한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튜브, 물놀이 갈 때 쓰는 튜브 이겁니다. 부력 맞습니다. 잠수함 맞습니다. 구명조끼 맞습니다. 인공위성은 중력이고요. 장도 높이 뛰기는 탄성력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고르시면 됩니까? 기역, 니은, 리을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몇 번 있나요?
기역, 니은, 니은. 예,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힘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힘의 종류, 힘의 방향, 종류와 방향을 다 써라 라고 얘기했죠. 이 인공위성은 지구 쪽 A 방향으로 뭘 받고 있습니까?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중력을 찾으면 됩니다. 중력 A 몇 번이 맞습니까? 1번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잡아당기는 인공위성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한 개 힘이 더 있죠. A와 평형을 맞춰야 됩니다. 평형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즉, 저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저 자리에 항상 있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C 쪽으로 힘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 힘을 원심력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에는 힘이 두 개 있습니다. A 쪽으로는 중력, C 쪽으로는 원심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 쪽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요? 원심력. 원심력.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확인합시다. 7번 문제. 질량과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량, 무게, 비교하는 문제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글쎄요. 발행하면 무게가 배로 줄어듭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무게의 단위는 뉴턴. 질량은 위처시절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지구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되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뭐라고 했죠? 중력.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게. 질량은 위처시절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맞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무게 단위는 뉴턴. 맞습니다. 달에 가면 무게가 배로 줄어든다. 요 배로 줄어든다는 말이 함정이 있죠.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자, 한 개만 봅시다. 이 답은 정확히 하자면 1, 2, 5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물체의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관계 없습니다. 운동 상태에 따라서 질량은 커지기도 하고, 아니 제가 말이 틀렸네요. 운동 상태에 따라서 중력값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한 개만 고르세요. 5번만 고르세요. 1번, 2번. 지구에서는 크게 틀린 무게가 아닙니다. 배라는 6분의 1이니까 많이 줄어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몇 배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정답 한 개만 골라라. 5번 여기 틀린 겁니다. 지구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합니다. 힘의 크기를 중력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맞다고 치고요. 한 개만 고르세요.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이 참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읽어볼게요. 달에서 측정한 물체 A의 질량이 3kg, 물체 B의 무게가 30N. 자, 질량은 3kg이고요. 무게는 30N. A, B를 지구로 가져와서 측정한 A의 질량은 똑같죠? 3kg이고 3kg이고 3kg 찾으시면 됩니다. 4번이나 3번이요. 네, 아주 쉬워요. 그 다음 B를 지구로 가져와 측정한 B의 무게를 옳게 잡세요. 질량은 얼마냐? 3kg이고요. 무게는 얼마냐? 30N에 6분의 1이라고 했죠. 그냥 5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냐? 6분의 1이라고 하니까 5라고 했으면 아이가 학생들은 선생님 5가 없는데요. 문제 잘못된 게 있죠.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야죠. 자, 어디 측정? 달에서 측정한 질량이고요. 달에서 측정한 무게가 30이죠. 함정이 있죠. 달에서 측정한 무게가 얼마라고요? 30. 그러니까 지구로 가지고 오면 저기 몇 배를 해야 됩니까? 6배. 그래서 몇 배? 180m. 그래서 답이 4번 찾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자기력 현상이 아닌 것. 이 자기력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죠. 이 자기력은 뒤 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다시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자기 나름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나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본다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자기력에 대한 현상이 아니면 나침반을 이용하여 방향을 찾는다. 바늘에 자석을 가까이 가지면 바늘끝이 끌려온다. 자석을 이용하여 냉장고의 메모지를 고정시킬 수 있다. 건조한 날 머리카락을 빗을 때 빗이 머리카락에 달라붙는다. 요거는 전기력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력 맞습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아마 4학년, 5학년 시간에 나올 겁니다. 자연 관찰. 어렵지 않죠. 더 자세한 건 우리 뒤에 자석하고 전기 다음에서 배우겠습니다. 같은 게 있죠. 전기력, 자기력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전기력, 자기력은 밀고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해줬어요. 특별히. 정리하는 녹화 방송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유는 뒤에 따로 배운다 그랬죠. 그런데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인력, 청력이 있다 맞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접촉한 상태에서만 만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 들어간 거 다 틀렸어요. 그러면 아주 문제 찾기 쉬워요. 디귿 들어간 거 다 틀렸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요. 물체 사이가 멀수록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아주 쉽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 절반 정도 풀었습니다. 문제 아주 쉽죠.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1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용수철을 이용하여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용수철에 뭐가 있다고요? 좀 크게 봐요. 예, 탄성력이 있죠. 용수철에 탄성력이 작용하고요. 그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용수철은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용수철에 한계 이상의 힘을 가하면 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힘을 작용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몇 번 찾으시면 됩니까? 제일 좋은 거는 3번입니다.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야기는 뭐 늘어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합니다 라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힘에는 3요소가 있고요. 힘의 3요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행 사변형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힘의 3요소 뭔지 아시죠? 작용점, 크기, 방향. 꼭 3개를 다 표현해야 됩니다. 2개만 표현해도 힘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그림은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두 힘 F1, F2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1과 F의 크기가 같다. 길이가 다르죠? 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작용점이 같다. 작용점 어디라고요? 네, 작용점 여기니까 맞습니다. 방향이 다르다. 맞죠? 이 그림에서 F1은 오른쪽, F2는 아래쪽. 서로 수직이냐? 예, 90도니까 수직이 맞습니다. 힘의 효과는 서로 다르다. 예, 힘의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합력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이걸 빨간 선을 끌어와서 이렇게 이어붙이고 여기 되겠죠. 여기서 또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1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버지는 앞쪽에서 80N의 힘으로 당기고 아들은 뒤에서 40N 힘으로 밀고 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술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가 얼마냐? 자, 아빠, 아들, 아빠와 아들 이렇게 보내도 있는데요. 아빠는 앞에서, 아들은 뒤에서 둘이 방향이 같습니다.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80 더하기 40은 120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하죠. 그쵸? 사과 2개 더하기 사과 4개는 얼마냐? 사과 6개. 초등학교 안 가도 고백이들은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꼭 더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힘내시고요. 14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머리 아파. 선생님 포기를 하지 마시고요. 읽어보시면 또 됩니다.
모기가 자꾸 있네요. 그림과 같이 용설 저울 2개와 1개를 사용하여 각각 고무줄을 같은 길이만큼 늘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수줄 2개와 1개입니다. 2개와 1개입니다. 같은 길이만큼 늘렸습니다.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F1과 F2의 크기의 합은 F3의 크기와 같다. 1과 F1과 F2의 합력의 방향은 F3의 방향과 같다. 세 번째, F1, F2가 이르는 각에 관계없이 두 힘의 합력은 F3과 같다. F1, F2의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 4변형의 대각선은 F3과 같다. 전 답이 그거 같죠? 용수절 저울에 작용하는 두 힘과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 F3를 F1, F2의 합력이라고 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여기 있는 고무줄, 여기에 있는 고무줄 같은 고무줄입니다. 늘어난 길이도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걸리는 탄성력, 여기에 걸리는 탄성력, 이 걸리는 탄성력이 같은 겁니다. F1과 F2의 1번 힘, 2번 힘의 합력이 3과 같습니다. 늘어난 이거의 각에 관계없이 3번입니다. 왜 3번인고 하니 이 두 사이의 각에 관계없이 3번 크기와 같습니다. 이유는 늘어난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과 2의 크기의 합은 3과 같다. 크기의 합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합력이니까 1과 2가 이런 각에 관계해서 두 힘의 합력은 3과 같다. 3번은 맞습니다. 그럼 1번은 아닙니다. 단순 산수가 아닙니다. 합력은 단순 산수가 아닙니다. 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1과 2가 3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1과 2가 이루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3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합력은 같아야 돼요. 왜요? 고무줄이 같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라지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못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문제인데 합력은 같습니다. 항상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크기의 합은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합이라고는 저는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합력입니다. 또는 합성이라고 그러죠. 뭘 그렸습니까? 이 막대기 보이시죠? 자들고 그렸어요. 뭘 그렸어요? 평행 4변형.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요 3번이면 1번, 2번의 합입니다. 합력.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꼭 요거 하세요.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크기 합이 아닙니다. 자,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죠. 3N, 9N 힘이 한 점에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의 크기 범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보냈죠. 동시에 작용합니다. 두 힘이 나란하면 더하면 돼요.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요. 서로 반대 방향이면 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더하면 3 더하기 9 하면 얼마 나오죠? 12. 3 빼기 9 하면 6. 그래서 어디에서 찾으시면 됩니까? 5번 찾으시면 됩니다. 이 두 힘의 합력은 6부터 12 사이에 그 어떤 힘입니다. 그 어떤 힘이에요? 6보다 크니까 7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이 되면 9보다는 제가 작다 그랬죠. 이 어떤 힘이라는 거지. 반드시 12가 된다, 6이 된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뭘 그려야 된다고요? 평행 4변형. 자, 준비하세요. 시험 볼 때. 쬐그마한 10cm 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의 오른쪽으로 100N, 왼쪽으로 50N 힘을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 그랬죠. 자, 안 움직이니까 마찰력은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있다. 기억하세요. 밀면 밀리지 않는 쪽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일어설게요. 마찰력을 저쪽으로 미안합니다. 힘을 저쪽으로 밀면 마찰력은 반대로 있습니다. 자, 이걸 해보면 대비고 50이니까 순힘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50이 있습니다. 근데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찰력이 어느 쪽으로 있어요? 이 힘과 반대 방향.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오른쪽, 왼쪽 그랬을 때 왼쪽으로 50. 왼쪽으로 50. 어디 있나요? 찾아봅시다. 왼쪽 50. 왼쪽 50. 왼쪽에 있네요. 왼쪽 50. 답이 4번이 됩니다. 이거는 평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평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죠. 평형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크기가 100이죠. 오른쪽은 100, 왼쪽은 얼마요? 50. 이게 평형, 방향 반대야 되니까 이쪽도 얼마야 돼야 된다고요? 5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양쪽으로 100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7번. 제가 꼭 자를 준비하라고 했죠. 그럼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 이걸 꼭 그려야 됩니다. 예, 꼭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제가 그냥 단순히 크기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어볼게요. 읽어보면서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와 방향이 서로 다른 두 힘, F1, F2가 작용하고 있다. 이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얼마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같은 얘기. 이 두 배의 합력이 얼마냐? 크기가 얼마냐? 다음, 모는 한 칸에 5N이다. 예, 그려야죠. 자, 어떻게 그릴까요? 1번에다가 2번을 끌어봅시다. 2번은 옆으로 몇 칸 갔어요? 하나, 둘, 세 개 갔고요. 위로 하나, 둘, 세 개 갔습니다. 2번이 가는 방향은 1번 방향과 반대입니다. 방향도 맞춰야 됩니다. 자, 옆으로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위로 몇 개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올라가죠? 하나, 둘, 셋.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빨간선으로 그리고 시작, 빨간선 그리고 여기만 해서 화살표를 정확히 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시기 바라고요. 그럼 몇 칸 그릴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5개가 몇 칸이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5개입니다. 근데 한 칸이 5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는 25. 몇 번이요? 5번. 답이 5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화살표 이용해서 그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볼게요. 제가 5라는 숫자는 지우고 다른 걸 그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숫자 1이라든가 2로 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산수 계산이 힘드시니까 제일 간단한 문제 1이라든가 2를 주면 이게 몇 칸이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문제 녹화 보시고요. 잘 푸시기 바랍니다. 안 배웠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문제는 하지 마시고요. 하는 것만큼 가져갈 겁니다. 섭하지 않을 겁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평형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입니다. 움직여도 평형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만 않으면 돼요. 왜 그랬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0이면 속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운동할 때 제가 기억해죠?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거긴 힘이 없다. 등속 운동하는 건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는 크기 같고 방향 반대면 됩니다. 자, 볼까요? 책상 위에 놓이는 교과서. 여러분이 치우지 않으면 그 교과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평형 맞습니다.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쇠구슬. 평형 맞습니다. 빗면 위에 정지해 있는 나무도마. 평형 맞습니다. 미끄럼틀을 따라 내려오는 고무공. 요건 아니에요. 실제로 미끄럼틀에 가서 고무공 내려보면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점점 빨라져 버립니다. 요건 아닙니다.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대형 컨테이너. 가만히 떠있는 거는 평형 맞습니다. 뭐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밑으로는 중력, 위로는 부력.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다음 또 볼게요. 조금만 나가시면 됩니다. 19번. 그림과 같이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여러분이 꼭 찾아보시고요.
연습 문제 쪽에 있을 겁니다. 빗면과 같이,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놓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자, 운동 방향 이쪽입니까? 빨간 선은 운동 방향이죠?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있다고 했어요. 뭐가요? 마찰력. 그럼 운동 방향과 반대가 뭡니까? C죠? 이게 답이 C입니다. 물체 작용은 마찰력 C입니다. 중력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중력은 항상 아래로. 아래로가 몇 번? A, B, C, D 중에 D. 그래서 마찰력은 C, 중력은 D.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다가 두 개 바로 치고 마찰력과 중력의 방향을 쓰시오 라고 물었을 때 순서 바꿨으면 그 틀린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이건 문제는 순서를 맞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 알고 틀리면 아주 섭하죠. 섭하지 않게 공부를 하려면 순서를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서 맞춰서 쓰십시오. 하나 더 볼게요. 아주 유명한 언니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언니예요. 그림은 용수철로 된 완력기를 손으로 당겨 느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언니가 지금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죠. 잡아 당기면 용수철은 어느 쪽에? 안쪽이죠. 그래서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게 서술형 문제가 이런 거죠. 그럼 학생들은 뭐 안쪽입니다. 그랬으면 안 돼요. 안쪽입니다 쓰면 안 돼요. 왜요? 탄성력은 제가 항상 그랬죠. 뭐라고 작용한다고요? 늘어난 길이와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늘어난 길이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써야 됩니다. 예, 늘어난 길이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게 뭐라고요? 탄성력. 그래서 항상 반대쪽으로 작용하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힘이라고요? 복원력 이런 말도 붙여줘요. 늘어난 길이와 항상 반대로 있어요. 이걸 설명할 때 안쪽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안쪽이라는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항상 할 때 늘어난 길이와 반대 방향 그래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방향이라고요? 늘어난 길이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거의 다 돼갑니다. 21번 문제는 뭐 필요하시다면 별표를 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뭐 알아서 잘 해보세요.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길이가 10cm인 용수철에 무게가 5N인 줄을 매달았더니 길이가 2cm 늘어났다. 이 용수철에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늘어난 길이가 9cm일 때 이 물체의 무게를 구하시오. 자, 늘어난 길이입니다. 늘어난 길이니까 5N일 때 2cm 늘어났습니다. 5N일 때 2cm 늘어났습니다. 산수를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5N일 때 2cm 늘어났습니다. 9cm 늘어났으면 몇 N이 되겠습니까? 네, 비례식으로 푸는 거죠. 5대 2는 괄호대 9 그러면 됩니다. 5대 2는 괄호대 9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5대 2는 괄호대 9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심판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있을만합니다. 자, 어떻게 푼다 그랬죠? 5대 2는 괄호대 9 이랬습니다. 그렇죠? 자, 대각선 곱해하면 됩니다. 대각선 5, 9 예,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산수죠. 5, 9, 45 예, 좋습니다. 45는 뭐랑 같습니까? 2 괄호 그러니까 2 곱하기 괄호 이러면 됩니다. 이 괄호값이 얼마 나옵니까? 나누면 되죠. 얼마 나와요? 12.이 아니고 나누면 얼마 나와요? 22.5 뉴턴 그렇죠. 5대 2는 괄호대 9 요까지 쓰는 것은 과학입니다.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산수의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 그림은 제가 안 배운 수업 시간에 제가 탄성기억 하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풀지 말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문제는 쉬워요. 아래쪽은 뭐가 있다고요? 중력도 있고요. 탄성력, 자기력도 있습니다. 위로 뭐가 있습니까? 탄성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내겠습니다. 안 낸다고 안 내야죠. 그렇죠? 이거 아주 쉬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용설줄 두 개를 이용하여 천장에 무게가 10N짜리 물체를 매달아 놓았다. 두 용설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구하시오. 그랬더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 매달았어요? 10. 답이 10입니다. 20을 매달았습니다. 얼마라고요? 20입니다. 용설이 저리 100개가 있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합력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물체 무게만큼 나와야 됩니다. 10입니다. 끝. 머리 아프시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10월 10일 날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발이 안 되겠습니다. 한 9호 문제 내겠습니다. 각이 작습니다. 각이 작으면 화살빛 기역지가 어떻게 됩니까? 좀 길어지죠? 각이 90도가 되니까 좀 요것보다 커졌죠? 그래도 요 기역지가 어떻게 됩니까? 좀 짧아졌습니다. 자로 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자를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의 화살표의 길이가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입니다. 합력의 크기가 얼마큼? 요거만큼이고 여기서는 요만큼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더 줄어들고 줄어들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FA, FB, FC 크기를 비교하고 두 힘의 크기. 제일 큰 게 누굽니까? FA가 제일 크고 FB 그 다음에 뭡니까? FC입니다. 줄어듭니다. 크기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자,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커지면 힘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집니다.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커지면 힘은 작아집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죠. 269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죠. 서해대교의 다리, 사장교 다리가 왜 높이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높이 세워야 뭐가 작아져요? 예, 각이 작아집니다. 그래야 힘이 커져요. 낮게 세우면 각이 커져가지고 힘이 굉장히 작게 걸립니다. 작게 걸린다는 이야기는 그 다리 무게가 지탱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주탑이라고 그러죠. 그 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각의 문제입니다. 각이 커지면 합력은 줄어든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볼까요? 과학책이 있습니다. 1번 힘, 2번 힘. 밀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번 무엇입니까? 평행.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F1과 F2가 어떻다고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 써라. 크기 같은 두 힘 1번, 2번. F1, F2가 방향 크기 같고 방향 반대로 작용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7단 첫 번째 정리 문제 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다음번 시간에는 8단 정리 문제를 제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습 문제는 한글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한글 자료로 되어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형성평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실에 제가 프린터를 해서 돌리겠습니다. 하지만 답은 안 가르쳐 줍니다. 답은 꼭 방송을 보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답은 안 가르쳐 줍니다. 필요하시면 공책을 찾아보고 하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방송을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풀어주진 않지만 꼭 시험되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라고요? 예, 단원 마무리 문제. 꼭 푸세요. 제가 여러분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거 적은 거 아닙니다. 꼭 푸시기 바랍니다. 한 것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